자, 오늘은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동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을 좀 배워보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코어가 중요하다. 코어를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코어를 키워라. 코어 운동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운동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코어 운동은 원래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코어를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숨쉬기밖에 없어요. 예, 다 헛소리란 이야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체는 산소를 공급받아야 살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미 모든 사람들은 코어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움직임과 운동을 구분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이란 것은 현재의 움직임을 더 크게 그리고 더 작게 확장, 축소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어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확장, 축소시키는 걸까요? 복부? 복근? 안타깝게도 인체에서의 코어는 골격도 장기도 근육도 아닌 공간의 개념을 갖는 하나의 장소일 뿐입니다. 코어라는 뜻 자체가 위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형체가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적인 코어 운동이란 것은 원래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체에는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장기가 존재합니다. 폐가 있죠. 코어라는 형체가 없는 공간과 유일하게 대립할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코어를 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코어 운동이면서도 코어 운동이 아니게도 되는 거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가 되죠. 예, 굳이 답을 찾을 필요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어 운동은 제가 하려는 이야기와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숨을 쉬고 있다면 운동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숨을 쉰다는 행위는 코어를 운동시키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운동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게 하는 운동이죠. 자동차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부품 끼워놓고 휘발유 만땅 채워봐야 시동 걸지 않으면 그냥 비싼 눈요깃거리밖에 되지 않죠. 결국 인체라는 것은 심장이 혈액을 계속해서 뿜어낼 수 있게 호흡이라는 시동을 끊임없이 걸어줘야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는 이 힘이 바로 인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이자 근본이 되는 거고, 혈액은 이 힘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혈관 속을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혈액은 추진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 심장 멈춰져 있는 사람 없죠? 예, 심장 멈추면 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혈액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거리면서 1시간씩 2시간씩 누워있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도 혈액이 흐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도 혈관이라는 길이 잘 뚫려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체에는 관절이라는 곳이 있어요. 관절이 막히면 혈관이 막히고 그 안을 흐르고 있는 혈액도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이란 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골격 간의 거리를 통해서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러면 근육은 뭘 하는 애들일까요?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 골격에 붙어있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은 힘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방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봐야겠죠. 운동을 할 때 굳이 근육에 힘을 줘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동차에 시동 걸어놓고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직접 차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밟는 게 훨씬 쉬운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이래저래 원하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건 똑같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는 것보다는 끌고 오는 게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오래 걸리겠죠. 저도 왜 이 방법을 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체는 웬만한 기계보다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숨을 쉬고 있고 그래서 심장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만 열어주면 나머지는 몸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결국 운동 강사의 능력이란 게 되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관절만 열어주면 돼요. 관절을 열어주는 방법을 얼만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강사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뭐 더 나아가서는 관절의 공간 확보를 얼만큼 해줘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겠죠. 이론 같은 건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란 것은 감각으로 느끼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또 표현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말로 설명한 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각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익힌 후에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감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감각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감각을 익히려고 하면은 절대 익힐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머리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론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역으로 전혀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날이 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론을 공부하시려거든 감각을 먼저 완벽하게 익히세요. 이론은 거들 뿐이에요. 왼손은 거들 뿐이란 말 아시죠? 운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